기성 언론이 외면한 현장을 찾아가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립 언론들의 기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독종들. 예, 오늘은 AI를 비롯한 빅테크를 취재하는 비영리 독립 언론 D프레임, D프레임의 오나영 기자 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그때 앞서 나왔을 때는 D프레임 아직 오픈을 안 했잖아요. 그때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개업했습니까? 네. 그때는 사실 파일럿 형태였고 이제서야 오픈을 해서 사실 며칠 전에야 인터넷 신문 등록도 했고요. 인터넷 신문 등록을 했고. 네. 이름이 이제 D프레임인데 D프레임의 뜻이 뭐예요? D프레임이 이제 프레임을 좀 바꿔서 보자. 프레임을 바꿔서 보자. 근데 기성 언론들이 뭐 이렇게 프레임을 많이 잡고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요즘에는 하도 기술이 약간 좀 기술 만능주의? 예. 약간 특히 뭐 AI로 하면 뭐 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좀 그런 너무 기술 중심적인 사고들, 시선들에서 좀 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AI가 지금 대세잖아요. 특히 그쵸. 이제 뭐 반도체 뭐 주가 상승에 지금 뭐 메가 프로젝트까지 온통 AI인데 이 AI가 결국에는 우리 실생활에 들어옵니까? 로봇이나 뭐 이런 AI 어떻게 보세요? 기술의 발전 자체는 뭐 이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이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할 건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미 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요즘 휴대전화도 뭐 AI 기능이 다 탑재가 되고 그러는데 저만 해도 제 방송 매봉쇼 할 때 AI 없으면 저 방송 못 합니다. AI를 통해서 방송 그래픽을 만드는데 제가 한 25개에서 30개를 만들어요. 하루에. 저 혼자. 예. 그러면서 이제 AI한테 뭐 기사를 주거나 아니면 뭐 정보를 줘가지고 만들게 만드는데 25개의 그래픽을 저 혼자 방송 준비하면서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그 전에 일반 뭐 종편이나 제 JTBC에 있었잖아요. 25개 정도를 한 30명이 만듭니다. 30명. 더구나 이제 이게 그냥 단순 그래픽이 아니고 무빙, 모션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은 실사에 가까운 그런 그래픽들이 있잖아요. 3D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은 한 명이 이틀을 만들어요. 지상파 종편에서도 한 명이나 내지 두 명이 이틀을 만드는데 AI는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맞긴 맞다라고 하고 저도 AI 그 2개를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뭔가 될 거는 같은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이거 AI 거품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거품이라고 하는 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AI를 이렇게 학습시키고 구동시키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짓는 데에 굉장한 많은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게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연결된 거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뭐 모션 그래픽이라던가 뭐 개인의 어떤 그 자율성이 좀 높은 프리랜서 업무 이런 쪽에서는 AI가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AI가 그러면 사람들이 써서 돈을 버느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이제 창출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그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얘기했던 그 인프라 투자 대비 과연 적절한가 했을 때 좀 아직은 좀 과장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인프라를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맞아요. 썼고 그래서 이게 거품이다라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비율들은 사실 조정이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AI 세상에 오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처음에 도입이 됐을 때 이걸 뭐 다들 쓸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결국에는 그 시대가 오긴 올 텐데 부침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죠 이미. 많이 쓰죠. 요즘은 대부분 검색을 전부 다 구글이 아니고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하는 게 약간 기본이더라고요. 뭐 예전처럼 네이버에 뭐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AI한테 시키면 얘가 알아서 찾아주니까 알아서 뭐 가격 비교 같은 것도 그냥 시키면 최저가를 자기가 찾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찾고. 네. 그런데 이미 이제 은행 콜센터 관련해서 지금 뭐 기사를 쓰고 있습니까? 이제 이거는 두 달 전에 이제 썼던 기사긴 한데요. AI가 사실 도입되는 영역들이 좀 분야별로 좀 속도 차이가 사실 많이 나요.
근데 이제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빠른 어떤 수익을 좀 더 위해서 또 비용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예. 민간 금융 쪽에서 먼저 도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AI가 이제 들어오면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되는 직군이 이제 콜센터 직원들이었고 콜센터.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은행을 비롯해서 네. 이제 은행권의 콜센터에 AI가 도입되면서 실제 해고 얘기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럼 정말 이게 AI 도입이라는 게 이 정도로 일자리를 뺏을 정도로 예. 위협적인가? 혹은 이런 식으로 도입돼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업무나 이런 데에 어떻게 도입이 되는 게 맞을까를 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AI라고 하면 주로 이제 뭐 챗봇 같은 거 있잖아요. 챗봇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요 정도에는 그런 수준이 아닌 모양이죠. 콜센터의 상담 직원의 일을 대체할 정도면 업무 전반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대답을 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음성으로 대답을 합니까 AI가? 뭐 음성으로 하기도 하고 네. 챗봇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형식은 이제 좀 다양하게 접근이 되기는 하는데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은행에서 보는 많은 업무들에서 이거는 단순하니까 뭐 은행 업무가 뭐 예금을 만들면 뭘 만들고 적금을 만들 때 뭐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설명들은 충분히 AI가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많이 도입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은행 영업점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사실 은행을 사실 갈 일이 별로 없긴 해요. 예. 네 맞아요. 갈 일이 별로 없긴 한데 실제로 점포가 엄청 많이 줄고 있죠. 지난 10년간 7천 개가 넘다가 지금은 5,000개. 5천 개, 네. 2천 개 가까이 줄었는데 점포도 줄긴 줄었는데 문제는 AI가 그러면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을 대체하고 실제로 뭐 이렇게 해고 같은 게 있었어요? 국민은행에서 이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제 인력 감축을 하려고 했었고, 근데 일반적으로 콜센터 직원분들은 이제 은행이 직고용을 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하청업체에서 예. 이제 계약을 해지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AI 때문에 이제 이런 고용 불안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많이 이제 그때 투쟁이 좀 거세게 있었고, 그래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해고를 막아낸 어떤 전적이 있고, 근데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된 거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아까 말했듯이 이게 하청 업체랑 같이 이제 하청 구조랑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AI뿐만 아니라 뭐 고용 불안과 노동 강화 이제 노동 강도 문제들이라던가 감정 노동들이 다 섞여가지고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콜센터 상담원들한테도 좀 물어봤나요? 네네. 이 AI 도입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AI 도입 자체를 사실 반대하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 AI를 도입을 했을 때 도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기도 한데 특히 이제 은행이나 이제 금융권에서는 아예 상담원 자체를 대체하려고 처음엔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이라는 게 요즘에 더욱더 크지만 내 자산과 직결이 돼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생존이랑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도덕성 문제,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상담원의 도덕성 문제도 중요하고 또 각자 개인의 굉장히 특수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금을 언제 했느냐, 뭐 이제 주택 청약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혜택과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정책의 그 영역들이 너무 다른데 AI가 그런 특수성까지 그런 도덕성까지 다 커버를 못 해주는 사태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실제 사례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발생을 해도 고객은 잘 모르죠. 고객은 모르고. 네, 왜냐하면 이게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제 안 되니까 콜센터 상담원까지 이제 전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청년 미래 적금이 6월 말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거 전에도 이렇게 이 콜센터 노동자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커버가 안 될 것 같다. 콜이 폭주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정말로 예상대로 콜이 폭주를 했고 근데 이게 청년들도 처지에 따라서 미래적금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들을 AI가
안내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다라는 네네. 거네요. 아직까지. 근데 오히려 상담원도 사실은 단순 상담이 아니고 금융권 상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금융 지식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럼 상담원이 AI를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검색을 하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자기 상담에 참고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활용은 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그거를 이제 위해 가지고 이 상담원들을 위한 AI 챗봇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거기에 학습시키는 자료가 너무 그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콜센터 상담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은 따로 약간 스터디처럼 너무 특수 케이스들이 많고 다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 좋을지를 따로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자료들을 만들고 정보를 이제 구축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고 또 그게 몇 년간 쌓였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암묵지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거를 막상 학습시키는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잘 모르니까 그냥 위에서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다, 이 정책은 어떤 정책이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 문서만 학습을 시켜서 사실상 챗봇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거나 이런 좀 문제의 해결에서 좀 고민이 있는 부분들은 좀 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AI는 이제 순식간에 학습을 하는데 족보라는 게 있고, 그죠? 네. 족보를 AI가 아직 학습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이제 족보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족보를 문제는. 만드는 게 어렵다. 왜냐면 라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진짜 그 AI 그 데이터 처리 기술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다양한, 그러니까 제가 걱정한 건 뭐냐면 우리가 녹음하잖아요.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그 녹음한 통화, 예를 들면 물어보고 답변을 하잖아요. 그거를 전부 혹시 이 AI 학습에 넣거나 하진 않아요? 넣어요. 넣어요. 네, 넣는 거.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의 내 동의를 받았나? 그렇게까지 내가 지금 통화하는 이 녹음이 AI에게 학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나요? 그거는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고객들에겐 그렇게 동의를 받진 않죠. 그렇죠.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우리의 육성과 질문과 답변 거기에는 굉장히 사적인 것도 많이 있고 금융 정보, 개인 정보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AI가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AI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통제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AI가 통제되지 않 AI가 나에 대한 봉지욱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개인 금융 정보에 대해서 이거 되게 섬뜩한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이제 그런 민감한 개인 정보들은 다 이제 없애고 이제 그 데이터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또 워낙 정부 차원에서도 개인 정보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뭐 감사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제어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뭐 말씀하신 부분들을 해서 불안감을 떨치긴 사실상 쉽지 않죠. 불안감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댓글에도 보면 우리 이호수님은 상담원 연결이 더 편해요라고 말씀하시면 지금은 분명히 더 있고 근데 상담원 연결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1번부터 0번까지 소개를 하는데 상담원 연결 0번에 잘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요새는. 그리고 딱 하자마자 AI로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해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됐는데 상담원 연결이 진짜 하늘의 별 따기더라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다면 AI가 사실 지금 기사도 쓰고 있거든요 이미. 네. 증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안 씁니다 이미. 실시간으로 AI가 기사를 써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기자라는 직업이 사실은 그래서 전망이 없어요. 전망이 크게 없는데 100% 잠식 당할 것이냐라고 보면 사실은 논설이나 칼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융 사람들이 특히 AI를 좀 기피하는 분야들이 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 한다거나 신뢰가 굉장히 필요한 영역들 그리고 아까 이제 상담이라고 했을 때는 내 개인의 사정, 내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토로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답변, 이제 그에 적절한 답변을 좀 받고 싶어 할 때는 아무래도 AI보다는 여전히 인간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추구하는 거는 여러 이제 보고서들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직업 정할 때
이 생각이 난 들더라고. 근데 지금 큰애 같은 경우는 약간 디자인 뭐 이쪽 미술 쪽인데 디자인을 사람이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창작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산업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 뭐 의류 디자인 같은 게 앞으로 지금 노래도 아, 그렇죠. AI가 만드는 노래들이 조선 힙합이란 그룹 아세요? 네. 조선 힙합이란 노래를 보고 나 이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둘째 딸이 아빠 그거 AI인데 그러더라고. 몰랐어요. 구별이 안 되니까. 네, 지금 유튜브 보면은 AI로 만들어진 네. 음악으로 이제 뭐 브금 돌리는 거 정말 그러니까 많이 노래도 나와요. 있고 아예 무슨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뭐 걸그룹 같은 것도 AI로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표시를 안 해주면 모를 정도인데 하여튼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AI가 점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 또 사실이죠. 예,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일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에서도 아마 난리가 났었죠 이걸로. 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래도 한국에 비해서 노동 유연성이 워낙 되게 높다 보니까 이제 예. 해고가 자유롭고 그래서 많이 잘랐죠. 많이. AI로 해가지고 검사를 대체할 수는 없나요? 검사요? 예, 검사 다 자르고 이거를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압수수색 영장에 도장을 찍을 것인가 말 것인가, AI가 더 공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사의 영역에서 사람이 자꾸 부정부패하고 사건 덮는다고 하니까 검사들 다 자르고 AI 검사로 하면 어떨까? AI 판사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나옵니다. 네. 가능한가요? 뭐 가능은 한데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돼야 될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판결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변화상에 맞게 새로운 판결이 나오고 네. 그래서 그 새로운 판결을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AI가 이런 새로운 판결 혹은 이 시대상을 잘 읽고 이전과 다른 판결을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했던 사례들, 판례들을 분석해 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기존의 판례를 깨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쵸. 시대가 변해가지고 대법원에 20년 전 저 판례는 이제 못 써라고 해서 바꿔야 될 때가 있는데 과연 그게 AI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AI로 이제 면접을 본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어떤 면접을 봤던 점수를 가지고 네.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기존에는 이제 백인들을 많이 뽑았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비율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왔던 게 우리 회사에게는 이제 가장 좋은 방향이었다라고 AI가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의도해서 넣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판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제 안 좋은 판결들이 되게 많은 이제 옛 것들만 가지고 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후퇴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조정을 할 필요들이 있겠다. 근데 하여튼 추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해 나가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일본에서 무슨 AI만으로 구성된 무인부서가 있어요? 뭐 그런 이런 실험에 왔다는 기사가 있어요?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 이게 이제 나온 기사 나온 건 사실 어제여가지고서는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어떤 영역에서 얼마만큼 사업화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사실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조직 자체를 AI에 특화돼서 만들어진 케이스라면 그래도 뭔가 굴러가는 걸 볼 수 있겠다. 근데 지금의 그럼 기존의 기업들에서는 왜 AI를 이렇게 못 써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조직들이 굴러가는 방식과 그 시스템이 AI랑 완전 적합돼서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아예 밑바닥부터 시작했을 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AI가 이제 보조적인 임무가 아니고 아예 그냥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AI 17명, 명이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데 하여튼 17명을 배치를 했는데 이런 실험들이 이제 시작이 됐네요. 근데 나중에는 문제가 좀 생기긴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부서에서 만약에 사고를 쳤다. 사고를 쳤다 그러면 AI를 징계할 수도 없고. 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긴 모르죠. 징계를 할 수도 있죠. AI를. 그렇지만 영화를 보면 사이보그는 이제 로봇과 인간의 반반이고 완전히 AI 로봇이 실제로 사람처럼
일을 하고 월급도 받고 네. 막 하잖아요. 맞아요. 와, 이제 이게 영화적 상상력이 현실이 돼가고 있구나. 많이 그렇게 그러면 되고 있죠. 영화에 보면 이 AI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인간들은 너희들은 더 이상 희망적이지 않아. 네. 지구를 오염시켜서 지구를 망하게 하니까 한 절반 정도는 니네가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핵무기를 막 얘들이 AI들이 판단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요? AI 전문가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이런 AI 개발자들 고민하지 않아요? 나중에 얘들이 네. 우리 통제를 벗어날. 많이 경우. 고민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음. 지능을 뛰어넘는 뭐 AGI를 개발을 언제 하게 될 것이냐 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몇 년 전에는 AI 몇 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데 AI 이 기술 발전을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성명서들을 이제 그 과학자들이 많이 내기도 하고 근데 제어가 가능합니까? 제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할지는 그러니까. 쉽진 않겠다. 왜냐면 어느 한 곳이 멈춘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떤 수익 사업으로 보는 곳이 멈출까? 이런 거에서 쉽진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되게 기술적이기도 하지만 철학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AI 이거는 이미 저번에도 오나인 기자 나왔지만 지금 이미 전쟁에서 맞아요.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이나 이런 전쟁에서 AI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영화에 근데 이미 다 나왔어요. 저거를 타격을 아프가니스탄에 타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 민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테러 조직인지 아닌지 AI가 판단을 해버리고 그렇죠. 막 하니까 그래서 막 폭격을 해버리잖아요. 네. 이미 영화에 예전부터 나왔는데 야 이게 책이나 영화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현실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쟁에 이미 AI가 활용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얘기하기 전까지. 오픈 AI 뭐 관련해서 미국에서 미국 국방부랑 지금 트러블 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클로드? 네. 네. 트러블이 있었는데 근데 그 트러블을 넘어서 클로드의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미국 정부는 오히려 이제 안고 가자 이렇게 좀 포지셔닝을 바꿨죠.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클로드나 뭐 챗GPT나 여러 가지 AI들을 가르쳐 주는 그 유튜브 영상들이 많잖아요. 아, 많습니다. 저도 가끔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이제는 무슨 아주 똑똑한 개인 비서를 내가 몇 명을 이렇게 둘 수 있겠구나. 이걸 활용을 좀 하면. 그래갖고 AI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사실은 저희 애들한테도 좀 그거는 AI 공부를 해야겠다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AI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능력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AI를 잘 활용한다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 아까 이제 사실 그 콜센터 얘기에서랑 또 맥락이 비슷한데 네. 내가 이제 AI로 하고 싶은 혹은 어떤 해결하고 싶은 업무나 일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경험을 통해서 사실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AI를 통해서 그 경험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시간과 연습을 통해 쌓인 것들이 단번에 사실 만들어지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AI를 어떻게 사용하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논의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 학교 교육 현장에서 그런 게 반영되나요 지금? 저 초중등 교육에서? AI 교육 자체가 막 그렇다기보다 이제 뭐 디지털 교과서 뭐 이러면서 이제 AI를 활용해 가지고서는 교육을 이제 한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근데 AI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AI 리터러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제어가 좀 안 되지 않나라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강남 8학군 같은 데서 소위 말하는 이제 있는 집 자식들은 이런 거 AI 리터러시에도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배우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교육에서 이거를 아직 이게 AI 관련해서 사교육이 막 만연하지 않잖아요. 이게 입시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공교육에서 이거를 좀 커버를 해줘서 AI 그러니까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아이들이 충분히 AI를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걸리는 건 이제 비용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AI가
쓰시면 아시겠지만 돈 들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요즘에 취준생들은 그냥 AI 구독 비용을 취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많이 구독해서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그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좀 크다고 봐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소버린? 소버린 AI요? 그러니까 네. 우리 국가가 운영하는 AI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AI에 대한 접근권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뭐 이용도 못 하니까 구독료 되게 비쌉니다. 가장 싼 게 한 3만 원 정도 월에 정도 맞습니다. 하니까 비싼 거는 막 몇십만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진짜 문제가 또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AI 전반적으로 기업들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너무 비용을 많이 쓰고 근데 이거는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 생각을 잘 한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 컴퓨터 보급할 때 저 때는 학교에 컴퓨터 보급하는 게 일이었어요. 학교에 컴퓨터. 왜냐면 컴퓨터가 비싸니까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게 몇 대 없잖아요. 네. 사립 초등학교 이런 데 많지. 근데 공립에선 그게 없다 보니까 뒤처지게 되는데 컴퓨터만 샀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게 거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맞아요. 프로그램 같은 거 그리고 한글과 소프트웨어 그 한글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살 돈이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비싸가지고.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픈 AI, 그러니까 그런 서버린, 그러니까 국가 AI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만들고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있어야지. 나중에 이거 다 돈 주고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옛날 생각해 보면. 뭐 그런 방향성 자체는 사실 맞죠. 방향성은 맞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있어서의 좀 많은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지금 디프레임 이 매체는 AI 관련 뭐 빅테크 관련 어떤 기사들 주로 이제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방향이요. 예.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실질적으로 AI가 그러니까 업무라던가 이런 데에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네. 했을 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사실 미국이나 해외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예.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이야기들은 좀 너무 단편적이거나 그냥 저쪽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쪽의 보고서를, 그러니까 해외의 보고서를 가지고 뭐 한국은 뭐 앞으로 이럴 거야 이런 얘기들이 좀 많기도 해서 실제로 어떻게 얘기들이 되고 있는지 또 아까 콜센터도 그랬듯이 한국은 이제 이 노동 이중 구조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좀 접근해서 보고 싶은 것들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의제는 너무 많거든요, 이 안에. 근데 사실은 해외의 케이스들이 우리 사실 기성 언론들이 그렇게 빨리 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더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곳이 있다면 그게 분명히 우리한테도 그 현상은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쵸, 네. 특히 이제 비영리 독립 언론이면 구독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구독 그러니까 후원, 네네네. 후원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후원자들한테 내가 내는 이 후원금이 아깝지 않다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AI니까. 맞습니다. 후원자들한테 이 AI 동향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동양 후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아니 진짜 최신 동향 그걸 가지고 사실은 미디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디어 업계에서도 해외 OTT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번역을 하고 거기 자기 판단을 얹어가지고 일종의 잡지, 온라인 잡지 같은 걸 만들어서 구독 서비스 하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네네. 정부에서도 사서 봅니다. 그거는 괜찮, 질이 좋으면.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감사합니다. 혼자 왜냐면 오나영 기자는 뭐가 좋냐면 혼자 있지만 AI 기자들을 많이 채용을 해요.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실제 뭐 업무에 AI 많이 쓰죠. 네, 많이 씁니다. 그런 것들을 예전 같았으면 나 혼자 해야 되고 내가 아파버리면 생산이 안 되는데 AI로 자기 비서들을 쭉 직원들을 AI 기자들을 채용을 하면 부서들을 만들면 되겠네. 한 200명 정도. 비용이 멋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물론 비용이 원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디프레임이 한번 보여주면 나는 1인 미디어지만 내 밑에 한 10명 정도의 AI 기자들이 있고 얘들이 계속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후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준다면 그거는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열심히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실행해야 됩니다. 그건 맞긴 한데. 고민하지 말고 네. 어차피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되면 뭐 빨리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고 네. 그게 실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 저도 이제 중년에 들어갔지만 느낌적으로 확 옵니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뭐 거역을 할 수 없는 큰 패러다임 시프트다. 한번 크게 있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게 패러다임 시프트 있었듯이 이 다음은 AI가 맞구나라는 게 로봇이 사실 불가능해 보였는데 로봇의 뇌가 AI라면 이건 가능은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공장에서 위험한 일,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영화 허? 네. 쉬인가요? 허인가요? 허. 영화 허란 영화가 진짜 몇십 년 전 영화 아닌가요? 네, 꽤 근데 됐죠. 거기에서 보면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로 실제 AI의 사랑이 빠지잖아요. 그 복제된 AI인데 지금도 그 프로그램과 많이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지금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가사 노동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가겠다 보니까 외로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단순히 이렇게 무슨 채팅으로 대화하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의 모습을 형상을 한 로봇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면 야 그런 시대가 진짜 오긴 오겠구나. 뭐 그래서 돌봄 뭐 예. 도움 주는 이제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미 좀 정부가 시행하고 그죠. 있는 예. 중이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있는 사람에게만 편중돼서는 안 된다. 비쌀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뭐 그래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쓴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그 딥프레임. 딥프레임이 그 AI 기자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새로운 언론 지형을 만드는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나영 기자가 프로필이 대단합니다. 아유. 대단해서 아이고. 딥프레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겉보기와는 달리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그냥 그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공부를 많이 그리고 많이 하는 노력하는 기자라는 점. 딥프레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고 유튜브 영상 있어요? 유튜브는 아직 시작을. 유튜브에 AI 강의도 좀 하시고 아, 네. 유튜브 보니까 요즘 많이 보더라고요. 네, 많이 보죠. 구독자 얼마 안 됐는데 어. 조회수가 꽤 되는 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클로드의 코워크 뭐 이런 게 뭐야? 네, 맞아요. 뭐 코워크 뭐 GPT의 코워크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비서를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네, 그거 네. 되게 요즘 높은데 그런 것들도 뭐 아니면 후원자들 후원자 대상으로. 네, 그거 진짜 고급 기술이에요. 네. 부럽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 그냥 방송 그래픽 만드는 정도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아, 저요? 네. 제가 좀 많은 고민을 하다 시작을 했는데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사실 빅테크 관련해서 너무 하고 싶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예. 그런 이야기들이 뭐가 궁금한지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궁금한 건 주가죠. 네. 그런 하이닉스가 300만 원까지 다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제 영역은 아닌 거고. 삼성전자의 주식이 40만 원까지 갈 것이냐. 이게 사실은 제일 궁금한데. 예. 그것은 근데 안타깝게. 그 방향 자체는 가긴 갈 것 같지 않나요? 시간의 문제지. 그쵸. 그러니까 네. 큰 시간의 문제인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워낙 많은 요소들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AI에서 필요한 것들 특히 인프라라던가 네. 이제 그런 뭐 부품들 메모리 등등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온다면 메모리는 필요하니까 무조건. 아 그쵸. 예, 메모리도 그 수요는 필요하고. 필요하니까 네. 분명히 그 기업들이 망할 리는 없다. 그렇죠? 그 수요가 갑자기 수출을 지금 계속해서 이미 뭐 2년치인가 수출 계약이 다 돼 있다는데 그게 취소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것은 AI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것이다. 지금 이미 빚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과연 이게 돈이 되느냐 이 회의론이 일면서 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데 잠깐의 충격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5년 10년 후를 본다면 그 길 방향 자체는 가긴 갈 것 같지 않나요? 뭐 방향은 가겠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곳들이 살아남느냐 그리고 어떤 기술이 살아남냐 왜냐면 메모리도 되게 기술이 다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성능이 좋아지는 이 AI 기술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메모리 기술을 또 어디가 또 새롭게 발전을 시키면 이제 그걸로 쏠릴 수도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공계 쪽에 대한 연구 투자도 계속 돼야 된다 생각을 많이 알겠습니다. 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진짜 열심히. 이제는 영상의 시대지.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글로 읽고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이렇게 긴 기사는 던져요. AI한테 요약해 하면 요약해 주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요, 그런 지금. 시대여서 모두가 이러면서 문해력의 기자들도 그 기사를 다 잘 안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아니고서야 뭐 칼럼이나 아주 중요해 보이는 거나 읽지.
뭐 한 면을 다 썼다. 그럼 그냥 PDF 파일을 던지면 얘가 딱 정리를 하면서 예, 그래픽까지 만들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지금 시청해주신 우리 600분, 600여 분은 예, 우리 독한 기자 킨을 정말 사랑해주시는 분들이구나. 예, 여러분들 이 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좀 시간대 이동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형식의 개편 이런 것들 다 고민을 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게 되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많이 봐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예, 다음 주에 수요일에 저녁 몇 시에 돌아올지는 저희가 조만간 공지를 하겠습니다. 좀 제작진과 논의를 해서요. 좀 더 많은 분들이 편하시게 볼 수 있게끔 형식도 시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D프레임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죠. 네이버 가면요. 네. 나오고 몰라요? 구글에는 확실히 나오는데. 구글 검색. 그래서 D프레임 네이버에서 검색 상단에 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예, dframe.com이네요.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흥미롭습니다. 진짜 AI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 흥미로운 내용들이 참 많다라는 거. D프레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 후원자들에게 좀 제대로 좀 갚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독한 기자 킨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